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스탁 열어보기 전에요.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네요. 샘 얼트먼이라는 사람이 오픈 AI로 다시 복귀했다고 들었는데 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희가 엊그저께 이제 CEO로 이제 복귀하기 전에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취직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영입됐죠. 네. 취직한 거죠. 취직한 네, 건데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게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 얘기했고 샘 얼트만이 소위 오픈 AI CEO로의 복귀를 계속 시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하튼 이런 일이 벌어지니 결국은 세상의 어느 드라마, 어느 영화보다 극적인 것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저는 올해의 최고의 드라마는 바로 오픈 AI CEO의 그 쟁탈전 같은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네, 멋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샘 얼트만이 지금 다시 오픈 AI의 CEO가 됐고요. 예. 쉽게 얘기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다만 아직도 왜 그 해고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죠. 얘기한 거는 예.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인데 그 내용은 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요. 수많은 억측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다 묻어두면 되는 것 같고요. 여하튼 반란군은 다 사라졌고요. 일단 정치로 들어갔고 자기가 이 샘 얼트만이 그만두면서 같이 그만두게 됐던 공동 창업자인 CEO도 같이 이번에 복귀를 했고요. 진짜 드라마 같은. 네, 그러고 했고 결국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복귀를 했다라고 보셔야 예.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의 90% 되는 오픈 AI 직원들이 너희들 지금 남은 이사진 전부 다 그만두지 않으면 전부 다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고에 일단 굴복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만큼 샘 얼트만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소위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건 많은 사람이 사람의 지도력이라든가 리더십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게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이번에 최후의 승자는 누가 뭐라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크게 큰 품을 듣고 우리한테 다 와라. 얘기를 실리는 했고요. 다 챙겼어요. 네, 다 데리고 왔었고요. 또 거기다가 오고 싶은 사람들은 일일이 다 면접하기가 쉽지 않으니 너희들이 거기서 오픈AI에서 받던 샐러리를 연봉을 그대로 다 주겠다. 다 오라 그랬거든. 누구라도 다 오라 그랬고 그 틈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자기가 승진하거나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일즈포스나 벌써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영입하겠다고 얘기 났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오픈 AI가 결국 자기네가 공중분해가 되게 생겼으니 오픈 AI에 이제 전격적으로 복귀했고요. 사티아 나델라 그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경영인이 지금 사티아 나델라고 업계에서 다 원래 미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통 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신뢰를 챙겼다는 얘기는 이번에 오픈 AI가 새롭게 임원을 구성하면서 절대 다수에는 9명까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 들어가는 거로 지금 일부 보도가 나와서 더 버지라는 곳에서 이제 내부 소식 등으로 인해서 공식 발표는 한 거 아닌데 절대 다수의 임원지 이사회를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딴 마을 먹지 않는 한 이 체제는 그대로 공고하게 갈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끝까지 많은 분들이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걸 다 직접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고 그럴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예.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할 때 그리고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ARM 인수할 때 하려다 결국 실패했던 걸림돌은 결국은 독점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독점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예. 오픈 AI 자체는 AI 이 기술을 모든 사람들 통용하게 쓰겠다 해서 오픈 AI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분은 이거 49%를 갖고 있는데 지금요. 그래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신뢰를 챙기고 법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말 존경받는 CEO가 딱 들어선 거죠. 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전략적 제휴하고 또 이번에 샘 얼트만이 이번에 복귀하면서 첫 마디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협력을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지지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오픈 AI의 그런 쟁탈전, CEO의 쟁탈전의 최후의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토요일 날 새벽이었고요. 그쵸. 미국에서는 미국 기간은 금요일 날 오후에 나왔던 일인데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 첫날 마이크로소프트 떨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큰일 났다, 오른 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일관되게 이야기한 거가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미국 주식은. 미국 기업은 원리 원칙대로 그 회사가 좋으니 나쁘니만 따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늘도 또 사상체 효과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일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정말 능력 있고 주주 친화적이고 법적인 거 다 지켜가면서 하는 미국 기업의 힘이다라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런 데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찾아보니까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더라고요. 샘 알트만 씨.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정말 멋진 인물인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의 뒤를 잇는 스타 CEO가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핫스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핫스탁은 엔비디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건가요? 일단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고요. 뭐 중국 매출 좀 걱정된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이죠. 중국 매출, 전체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근데 글쎄요, 엔비디아 과연 정말 대안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일반적인 수치 진단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성적표 기억하시겠지만 순현금 흐름이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순현금 흐름 자체가 네거티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습니다. 그렇군요. 눈높이를 약간 못 미친 거 그렇지만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앞서 얘기했던 중국향 매출이 데이터 센터의 바로 GPU 쪽 분야죠. 그쪽이 그 전체적 시장에서 가장 커지는 분야. 그러니까 작년 대비 3배가 커졌다는 그 시장인데요. 그중에서 중국향 매출이 한 25%까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까지가 나오면 괜찮은데 거기다 심각할 정도로 상당한 정도란 그런 부사가 들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그것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이 악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저는 그것도 있겠지만 세 번째는 영어의 그 단어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제롬 파월의 FOMC 의장 하고 나서 성명문 나오면 단어 바뀐 걸 따지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빨간 줄로 저 있고 했는데 이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4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기대만큼의 눈높이를 못 맞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가의 평균은 176억 달러 정도의 가이던스를 예상했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는 20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거든요. 상당히 넘었는데. 높은 건데 네. 그 전에 한두 번의 그런 1분기, 2분기의 가이던스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석했는데 블룸버그에서도 딱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10억 달러 훨씬 웃도는 걸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부족할 수 있다. 그런 세 가지 얘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듣기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듣기에도 약간 좀 어거지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요. 예.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월가에서 이번에 애널리스트는 어저께 조심스럽게 목표치가 올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소 6군데가 목표치가 올려놨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목표 투자 의견 자체 약간 내린 것도 있거든요. 한 군데 있지만 그건 좀 소형사고 대부분의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목표 주가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가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어저께 발표나 시대상을 보면 엔비디아의 포지션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런 쪽이 대부분의 같은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시각 자체는 여러분들이 크게 뭐 걱정할 필요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를 한 주식, 테슬라를 한 주식 갖고 여러분들을 올인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겠고요. 꾸준하게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꾸준하게 적립지를 모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로 뭐라 할까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 그리고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전략 전술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오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약간 2% 정도 떨어졌지만 시장이 엔비디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랑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서비스나우와 어도비인데요. 그거 한번 주가 보시겠는데요. 서비스나우는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어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도비도 또 신고가, 52주 신고가 나는 모습이었고요. 일종의 경쟁자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경쟁이 아직 먼 겁니다. 실제로 그 분야에서는요. 실제로 보면 AMD는 오늘 또 2, 3%더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음에 여러분들이 더 주목하셔야지 지금 하루하루의 주가의 무브먼트에 대해서 움직이고 주가를 팔고 사고 스트레스 받으면 좀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오늘 엔비디아는 어제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 변동폭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런 점에 오히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원래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비하면 선방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쉬었다 가야겠죠. 목표가는 많이들 올라갔다는 거 이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비자입니다. 경기 침체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자의 주가를 보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덧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어제도 사상 최고가, 오늘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지갑 속에 지금 물론 출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출근하시는 분 계시지만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냐는 거죠, 지금요. 없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MZ세대 대부분으로 제가 그럼요. 알고 있고요. 현금 언제 쓰냐면 세뱃돈 줄 때 했습니다. 예, 뭐 경조사 있을 때. 네, 딱 그때 외에는 없고 요즘은 경주사도 그냥 좀 계좌로 보내기도 하죠. 계좌 예. 아예 없고 요즘 뭐 친절하게 QR코드 찍어서 보내는 맞아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의 사용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질문에 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현금을 쓰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소비를 안 하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 벌써 출근하실 때부터 저희가 지금 택시 타고 오는 사람들, 뭐 지하철 타고 오는 사람 다 돈을 뭔가 결제를 했다는데 여기서 좀 질문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또 스스로 이번에 결제를 할 준비를 하는 분이 계시 있습니다. 블랙 특히 프라이데이. 요즘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뭐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해외 직구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해외 직구하면 해외 결제가 국경과 넘어가면 그 수수료가 더 비싸지는 거거든요, 항상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수수료나 이런 사업에서 더 앞으로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비자는 지난번에 10월 실적 이후에도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 주식은 배당의 인상에도 진심이었는데 이번에 또 배당은 또 15.6%를 또 올려줬거든요. 기존에 0.46달러에서 0.52달러로 올려놨고 거기다가 자사주까지 또 이번에 사줬거든요. 지금 250달러 새로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주주의 진심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비자 그리고 알파벳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해보실 때 제일 먼저 살 만한 1, 2, 3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계속 사용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비자를 쓰고 내년에 안 쓰겠느냐. 물론 마스터가 똑같습니다. 올해 카드를 썼는데 내년에는 내가 큰 마음 먹고 난 무조건 현금만 쓰겠다. 그런 분 있죠. 소비를 절약할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사실 보면 체크카드를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체크카드에는 비자 마스터 안 찍혀 있나요? 다 찍혀 있죠. 다 찍혀 있거든요. 예. 누군가 다 돈을 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송 채팅창 나중에 후기 이렇게 가령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계시거든요. 지금 주가 조정 오면 사겠다는데 기다리는 조정은 잘 안 온다. 그렇죠. 전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 오늘 태어난 친구들 어떡합니까? 억울하잖아요. 오늘부터 주식 투자 여유가 생기면 어떡하냐. 예. 그래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하게 적립수를 사가는 그걸 이길 방법은 없다는 것만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의 업황과 앞으로의 전망만 틀리지 않았다면 주가의 밸류에이션 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스탁은 디어입니다.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뭔가 맞는 걸까요? 내년 매출 컨센서스가 93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디어가 발표한 게 77억 5천만에서 82억 5천만 달러. 이거는 갭이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익숙하지 않은 분야죠. 농업용 기계의 농기계.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번에 발표만 보면 주가 좀 갖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건 일정 부분 이해를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과 이익은요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136억 예상냈는데 154억까지 나왔고요. 주당 이익의 컨센서스가 7.44달러였는데 지금 8달러 넘게 나왔고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 문제는 얘기 나왔던 대로 실적 가이던스가요. 순이익 규모로 보면 넷 인컴이라는 항목이 여기서 발표했는데 93억 정도가 좀 월가에서 예측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발표된 건 77억 5천에서 82억 5천만 달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쇼크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거는. 그러면서 좀 농기계 시장에서 약간 부진을 우려한 거가 되겠는데 사실 농기계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농기계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 장비도 들어가거든요. 이 회사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 장비 그리고 콤바인 그리고 기타 분야로 크게 세 개의 항목으로 매출 분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디어라는 회사가요. 근데 주요 3개 사업이 모두 매출 자체가 한 10% 정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농기계 시장이 약간의 뭔가 좀 침체일지 그러네요. 아니면 너무 과열돼 갖고 조금 어떤 뭔가 필요한지 식는 모르겠지만 걸지. 그런 것들의 영향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미국 기업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닐 거야. 이거 반대할 거야.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왜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이 미국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문제는 이렇게 이들이
농업 기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장비도 좀 일부 시장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매출이 한 10% 정도 줄어드니까 약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얻어맞은 기업 있죠. 바로 세계 최대의 건설 중장비가 캐터필러거든요. 오늘 캐터필러도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디어의 장비 부분도 마이너스 10%로 환희 이들도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얘기 나면서 이들도 오늘 같이 떨어진 또 하나의 특징주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어와 캐터필러를 보면 또 경기가 안 좋아 보이고 비자를 보면 또 그렇지 않아 보이고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연말 증시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